2025년 기초생활수급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24년에 비해 완화되는 게 많아서 기존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받을 수 있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몰라서 손해보고 있었던 돈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생계급여가 인상됐는데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중위소득이 24년 대비 1인 기준 222만원에서 239만원으로 약 17만원 증가했고 4인 기준으로 따지면 572만원에서 609만원으로 약 37만원 증액됐습니다. 여기서 계산을 하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로 1인 기준 76만원에서 4인 기준 19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4년보다 무려 6.42% 증가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올라가서도 못 받겠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5년부터 완화되는 기준들이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우선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에는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50만원이 4인 가구 A씨가 소나타 450만원에 1990cc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차량 가액이 100%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월 소득 150만원에 차량 가액 450만원이 합산된 600만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 기본소득 환산율인 4.17%인 19만원만 월소득에 환산되어 월소득 150만원 플러스 차량 소득 인정액인 19만원 합산해서 169만원만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엔 해당 사항이 있더라도 신규 수급자에 해당되어 월 26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또 부양 의무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식이 잘 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점들이 점차 관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에는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이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되었지만 25년에는 연소득 1.3억 원에서 일반 재산 12억 초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으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완화되었는데요. 24년에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20만원 플러스 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었는데요. 올해부턴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소득이 월 100만원인 68세에 CC가 있다고 하면 24년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 공제의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70만원이 되어서 생계급여가 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공제가 혜택을 받게 되어서 소득 인정액이 56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 이렇게 기준 확대로 약 7만 명 정도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새롭게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해에는 기초수급 대상자 인원이 많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아슬아슬하게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소득 인정 금액을 줄이는 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미리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꾸준히 정보 받아보세요. 우선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인데요. 내가 돈은 벌고 싶은데 수급자 기준이 초과할까봐 걱정이신 분들에게 도움될 내용이에요. 먼저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는 소득에 인정되지 않아서 받으셔도 되는 금액이고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되지 않는데요. 3개월 이하 또는 1년 미만의 건설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공공일자리 및 자활근로소득도 해당되지 않는데요. 여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도 포함되니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 중 발생한 산재급여 또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받는 생활비 또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연금이나 유공자 생활지원금들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인정액에 해당되지 않으니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득들을 활용하셔야 소득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수급자에 해당할 확률이 올라가게 되니 잘 활용하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은 재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부채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부채는 소득 인정액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대출은 용도와 상관
상관없이 100% 부채로 인정되어서 지금 버는 돈은 없는데 자산이 좀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대출을 이용해서 수급자 대상에 되실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대출은 만약에 집이 있으시다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활용하시거나 금융기관에서 자녀 결혼자금이나 주택구입, 생활비 등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부채로 인정이 되니 소득 인정액이 아슬아슬하시다면 이렇게 부채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바뀌는 기초수급 정책과 소득 인정 금액을 줄이는 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수급자에 해당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보도 알아보면 좋겠죠. 먼저 올겨울을 따스하게 보낼 수 있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입니다. 동절기 12월에서 3월까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신청할 홈페이지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동절기 월 최대 36,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차상위 계층이거나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동절기 월 최대 18,000원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9,000원까지 할인이 되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1월부터라도 신청하셔서 캐시백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매달 KBS 수신료 내는 거 아까우셨죠? 기초수급자분들은 면제 대상인데요. 잘 모르고 월 2,500원씩 꾸준히 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제 대상이라고 알려주고 돈 아끼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 뭘로 보고 계세요? 바로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죠? 이 핸드폰도 요금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분들은 1인당 통신요금에서 50% 부가세 포함 최대 12,100원을 의무적으로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3만원까지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혜택들을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시거나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통신비 감면은 전용 콜센터 1523에 전화하시거나 114에 전화하셔서 상담원과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통화가 어려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분들은 각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방문하셔서 꼭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통신사 3사에서 SKT, LG, KT에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한 시니어 요금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시니어 요금제라는 게 일반 요금제 대비 혜택은 많으면서 가격은 저렴한 요금제예요. 가장 많이 쓰는 SK를 예로 보자면 LTE 서비스가 아닌 무려 5G를 서비스하는데 시니어 전용으로는 월 4만원대 이용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기초연금 수급자면 11,000원 정도 할인돼 3만원대에 사용이 가능해서 저렴한 금액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분들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통신비 할인과 함께 요금제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달라지는 수급자 정책과 추가 혜택 및 할인 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해 주는 돈은 다 받으시고 내지 말아야 할 돈은 최대한 안 낼 수 있게 많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도움되는 혜택들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고 정보들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됐거나 어려웠던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